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기소입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이 형님 뭐 병원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 TV 토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해서 그게 대법원 재판까지 갔던 그게 하나 있고, 근데 이번에는 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나 하위 직원이라 몰랐어,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던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그 토지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수직 점프를 시켜줬는데 그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겁니다. 김문기 난 모른다. 성남시장 때 난 몰랐다. 그 사람 하위 직원들을 나같이 고위급 최고위급 성남시장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알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유동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요? 나랑 셋이서 호주에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골프 카트까지 같이 타고 다녔다. 가령 어떤 큰 기업에서 그 사장님이 직원들 뭐 24명, 60명 데리고 단체로 골프 그런 야유회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은 거기에 아주 핵심 그 임원들하고 치고 저 밑에 뭐 부장들이나 과장들, 부장들 뭐 500명쯤 되는 뭐 200명이 거기 골프대에 참석했다. 그래서 몰랐다. 야, 이 정도면 모를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아니고 호주에 몇 명만 여행을 갔는데 9박 11일 동안 그래서 30끼를 같이 먹고 그리고 세 사람이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골프 카트까지 같이 타고, 카트 운전은 아마 김문기 처장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급상 맨 밑이거든요. 시장님, 유동규 본부장,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이렇게 딱 이 상하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했겠지요. 그렇게 셋이서 골프를 친 겁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장동이 됐든 백현동이 됐든 그 땅을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 개발 1처장. 아니 이 세 사람이 뭔가 합의를 하고 이 세 사람이 뭔가 지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유동규가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눈 똑바로 뜨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주 여행 가서 같은 골프 카트를 몰면서 공을 치고 그랬는데 모른다고요? 당신 심장에 털 났소? 양심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거 아니요. 숨길 걸 숨기고 부인할 걸 부인해야지. 뭐 하는 짓이요? 또 하나 얘기를 했더군요. 한국일보 이거 단독 보던데 호주에 가서 또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요트도 타셨답니다. 그 뭐 북유럽이나 뭐 유럽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뭐랄까요, 하고 싶은 일을 꼽는다면 이제 우리는 요즘 거의 대중화됐습니다만 골프, 골프 얘기 많이 하죠. 골프가 하나는 한때 이제
부자들의 상징처럼 돼 있던 시절은 지금은 뭐 그 단계는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이제 뭐 승마.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요트가 그렇게 재밌답니다. 요트가.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의 요트를 뭐 한 척, 두세 척 갖기는 힘드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대개 10명, 20명이 동호인들이 규합을 해서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항구에다 정박시켜 놓고 그 우리가 콘도미니엄 이 공유하듯이 요트를 공유해서 타기를 하는데 호주도 이제 요트 선진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호주를 친히 방문하시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요트 한번 타고 가자. 그래 요트를 타러 간 것 같아요.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요트 타러 가는 값 나는 못 갔다. 막 가격이 꽤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 요트 값을 내가 냈다. 뉴질랜드에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난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내가 다 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기는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닙니까? 하나씩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한마디를 의미심장하게 덧붙입니다. 작은 돌을 하나 던지는데도 저렇게 안달이 났는데 정말 큰 돌이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헐레벌떡 주말 사이에 이리 안달 저리 안달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정진상이 이리저리 똥줄이 타 있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겨우 공깃돌만한 거 던졌는데 저렇게 난리 법석인데 내가 정말 짱돌 준비한 거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겨우 요트 얘기하고 내가 뭐 겨우 뭐 골프카 탔다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불난 호떡집이 돼버렸는데 근데 정말 내가 준비한 바위덩어리 던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배소현이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그 경기도지사 의전 비서관 5급 공무원 여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전은 뭐 경기도지사 의전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단독으로 마크하고 있었던 의전 담당 비서 배소연 씨. 배소연 씨를 제가 그냥 내재적 접근으로 본다면 배소연 씨 입장에서 본다면 충성을 다한 거죠. 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이재명 지사와 그 부인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되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만 배소현. 이재명도 김혜경도 그 두 사람이 배소현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범법을 했는데 어떻게 지켜줍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하느냐. 유동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배소연 씨의 입장을 아는데 배소연 씨가 여자 유동규가 된 거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코멘트 아닙니까? 배소연 당신도 김혜경 씨 옆에서 8년인가 몇 년인가 정말 청춘을 바쳐서 일했는데 이제는 쇠고랑 찾게 됐잖아. 나도 이재명 곁에서 20년 동안 정말 간 쓸게 다 빼주가면서 일해왔는데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쇠고랑 차게 생겼네. 서로 동병상련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 배소연이고 당신은 여자 유동규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규 씨가 그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난 날은 얘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명을 거론해 버립니다. 뭐 뻔하지요. 이재명, 정진상, 김용 세 사람밖에 없는데 실명 감춰봤자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명을 까버리는데 이 김용하고 정진상하고 10년을 같이 일해왔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얘기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랄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그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 곁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재명 두 사람들은 그냥 애가 탄 거죠. 똥줄이 타는 거죠. 야, 휴대폰 버릴 때 안 버렸대. 뭐 아직도 안 버렸다고 빨리 버려. 야, 아직도 안 버리면 어떻게? 야, 검사 곧 들이닥친다고 이 사람들이 야, 누구 좀 보낼 수 없니? 뭐 이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났던 거죠. 이것을 유동규는 전화기 저쪽에서 그 분위기를 충분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난리를 피웠겠죠. 그러니까 어디 휴대폰을 들고 나가갖고 강물 속에 빠뜨릴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창을 열고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창밖으로 던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심카드 분리하고 뭐 분리해가지고 뭐 발로 짓이긴 다음에 어디 다른 데도 버릴 수 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왜? 정진상이 하도 지랄하니까.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규가.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죠. 너무 생생한 거죠.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영화 찍듯이 잘 필름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이야기가 유동규 입에서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입니다. 급하게 갈 것 하나도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어떤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처절한 복수극. 그 유동규가 어금니가 부스러지도록 이를 앙다물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 너희 세 사람은 내 손에 말려 죽을 것이다. 말라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말려 죽일 것이다. 동태 말리듯 말려가지고 삐삐 꼬아서 죽일 것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사무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 자기하고 척진 사람을 공격할 때 말려 죽인다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 유동규가 뭐 유래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수익금 중에 한 200억, 대장동 그 특혜 의혹으로는 한 뭐 700억, 지금 이제 검찰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양쪽 합해서 한 900억쯤 유동규 몫으로 떼놨다, 이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푼도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는 직장 잃었죠. 자기 배당금 다 이제 제로로 돌아가 버리고 마른 거죠. 남아 있는 건 교도소에 가서 이제 무료급식 받는 거, 쇠가랑 차는 일만 남았으니까 유동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지금 대기업 회장이 거지하고 우통벗고 싸우자는 격인데 오히려 반갑다. 대기업 회장은 이재명, 거지는 나 유동규. 그런데 대기업 회장님이 우통벗고 싸우자네. 아, 좋지 뭐.
그래, 씨름판으로 올라오소. 한번 싸워봅시다. 검찰이 물 밑에서부터 싹 수사를 다 했다. 검찰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검찰도 이 정도 수사력이 있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래서 그 왜 그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이제 피의자가 있을 때 피의자가 검사의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도움을 주면은 형량을 깎아주는 것. 전 대표님,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아직 합법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유동규가 하는 말입니다. 형량 깎아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나 봐주려고 하지 마라. 나를 봐주려고 하지 마라. 여론이 됐든 검찰이 됐든 나 봐주지 마라. 나는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 이재명 대표가 같이 죄를 지었다면 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나한테 더 집어 씌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못을 박아놓습니다.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가 써야 될 것이다. 감정이 북받치니까 마지막에는 이재명 이름 3글자에다가 직함도 붙이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시장님, 지사님, 후보님 이렇게 불러왔을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재명, 네가 명령한 것은 네가 그 죗값을 뒤집어 써야지. 왜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유동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이름 3글자, 죄인 부르듯이.